네, 이제 3화 2부 들어갈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모카솜입니다. 와, 자체 박수. 와. 저도 쳐드릴 건데. 이제 2부도 마찬가지로 함께 해주실 네, 중성자별입니다. 도린코입니다. 네. 2부는 저희가 미적 끌림에 대해 이제 자유롭게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저번 화에서 끌림에 대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4가지 총 설명해 주셨었죠. 총 4가지를. 그중에서 미적 끌림. 미적 끌림. 미적 끌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그 미적 끌림이랑 성적 끌림 되게 다들 헷갈려 하시잖아요. 특히 유성애자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괜히 미적 끌림을 딱 뽑아서 네. 얘기해 보는 건 이유가 있는 거죠. 미적 끌림을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봐야 되지? 저는 그냥 그래요. 그 왜 무성애에 대한 설명 찾아보면은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꼈는지 주로 노을 등장하고 이제 뭐 별 등장하고 그 아름다운 별? 네, 저요. 별. 네. 그런- 하늘에 떠 있는. 죄송합니다. 그런 자연물들을 보면서 느끼는 그 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그런 좀 네. 정서적인 감정? 그런 것인데 이제 그걸 사람한테도 느낄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죠. 자연물을 본다는 완벽하게 이꼴이 되는 느낌은 아닌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느껴요. 미적인 그 욕구를 충족시킨다. 딱 여기서 끝이 나는 거죠. 어떤 성적인 감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끌림? 저 같은 경우에는 무성애자들이 미적인 끌림을 느끼는 거에 대해 얘기할 때 왜 전시회에 가서 이쁜 그림을 보면 그림이 이쁘다. 그런 것처럼 사람이 그냥 사람을 이렇게 에게 미적인 끌림을 느끼는 거지 그게 성적인 끌림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냥 그림 보듯이 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설명으로. 네네. 특히 또 제가 미술을 좋아하거든요. 전공도 약간 그쪽이고 그래서 저는 진짜 딱 그 구절을 읽었을 때 이해가 빡 왔어요. 맞아요. 빡! 의성어를 잘 사용하셔. 이거 의성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상 빡! 근데 그 전까지는 내가 그러면 어떤 사람을 좋아할 때도 느끼는 게 과연 이게 성적 끌림일까 아니면 미적 끌림일까 이런 거 약간 본인도 용어에 대해서 헷갈릴 때 그런 설명을 읽고 나서 그렇구나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사람을 그림 보듯이가 아니라 그림을 사람 보듯이라고 반대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가 편하더라고요. 관찰을 하는 건가요? 약간 그림 이쁘니까 좋아하잖아요. 사람도 난 그 사람이 내 눈에는 되게 좋고 이쁘니까 좋아하는 그런 느낌?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건가요? 저도 좀 비슷하게 약간 멋진 조각상을 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드는데 이 마음에 드는 이유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건지 잘 모르겠고 헷갈리고 그리고 이 마음에 들면 꼭 사귀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지는 건가? 약간 그런 의문점이 계속 들었었거든요. 지금은 그걸 좀 구분할 수 있게 되었지만 각각 다른 끌림이 있는 걸 아시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사귀고 싶은 건 로맨틱 끌림? 네, 그건 로맨틱 네. 끌림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데 좀 시각적인 만족이라든지 좀 다른 부분이면 약간 미적 끌림인 것 같고 그러니까 좀 그게 다른 거라는 게 이제 미적 끌림을 느끼는 상대에 대해서 연애적 끌림을 항상 느끼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네. 맞아요. 네. 제 경우에 예쁜 사람 본다고 무조건 사귀고 싶다 이러지는 않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랑 뭔가를 하고 싶어 이런 느낌도 안 들고. 네, 성적 끌림은 애시당초 못 느끼겠고. 근데 그건 유성애자분들도 그러려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건 무성애자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 이제 잘 이제 인식을 못 하시는 그런 것이겠죠. 이제 따로 왜냐면은 대부분의 유성애자분들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화가 아닙니다. 주의. 네, 땡땡. 땡땡. 성적 끌림하고 연애적 끌림을 동일시하거든요. 음. 같은 방향을 봐요. 그 둘이 항상. 네네. 그게 제일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약간 왜지? 근데 그것처럼 미적 끌림도 성적 끌림하고 분리가 안 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적으로 끌리는데 성적으로 안 끌린다는 게 말이 돼? 근데 약간 저는 거기서 말이 돼라고 하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연애를 하는 동기들을 보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미적 끌림은 약간의 저희가 어떤 것을 감상하듯이 거리감이 있잖아요. 설정이 돼 있는데 성적 끌림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막 오히려 더 접촉 이런 것들이 더 만지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약간 그런 것들과 관련이 있지 않나? 약간 그런 것으로 좀 구분을 하기도 하거든요. 다른 것 같긴 한 게 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랑 그날 처음 봤는데 진짜 그날 처음 잤어요. 아 정말요? 네. 근데 네. 그게
어떻게 하다가 둘이 합의는 했어요. 네네. 근데 그러고 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졌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분위기상 갑자기 하고 싶어서 했는데 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랑 그런 식으로 좋아졌다라는 느낌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전 그때 약간 컬처 쇼크가 왔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성적 끌림이 먼저 오고 연애적 끌림이 나중에 왔다는. 그러니까 성적 끌림이라는 게 그렇게 느낄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냥 걔는 그냥 그때 하고 싶었대요. 하고 싶어서 했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 만났을 때 약간 호감이 있긴 있었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흘렀고 네. 어쩌다 보니 술자리 같은 데서 둘만 남은 거죠. 나머지 사람들 다 가고 둘만 남았는데 밤이 늦어서 이제 어떡하지 하다가 더 이상 얘기하면 식구딱지 붙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군요. 성적 끌림은 그런 식으로 갑자기 느낄 수도 있고 그냥 그 친구가 설명한 그냥 하고 싶었어였지만 그렇구나. 그런 행위를 통해서 친밀해졌다라고 느끼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행위를 했다고 쳐요. 했는데 그 사람과 친밀함이 생기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네. 그 상황도 이해가 좀 안 되긴 해요. 약간 아까 말씀드린 영화 같은 얘기. 네, 갑자기 그런 걸 느낄 수도 있죠. 저희끼리 열심히 성적 끌림 유추해봤자 뭐가 안 나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또 잊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미적 끌림 얘기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또 물음표 떴잖아. 아니 그거 치워드릴게. 그 미적 끌림을 이제 네. 사람에게 느끼는 미적 끌림은 일단 저는 이성 로맨틱이니까 여성분들한테 느끼겠죠. 그러면 이제 저는 만약에 제가 이제 외형적으로 좀 제 마음에 드는 여성분이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다 본 노을 이 정도 느낌을 받지 거기서 이제 어떤 성적인 끌림 같은 거는 없었죠. 한 번도. 노을. 네, 그냥 뭐 지나가다 노을 볼 때 있잖아요. 그냥 오늘 노을 예쁘네 이러고 지나가듯이 그냥. 근데 제 주변 친구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아 진짜? 이쁘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는 이제 지나가다가 좀 얘네 저속해 하여튼 좀 예쁜 분들이 지나가면 저속해. 이제 저한테 이거 너무 안티. 섹슈얼적인 발언인데. 아니야. 다시. 안티섹슈얼인 분들도 그거를 그냥 싫어하시는 거지. 걔네처럼 막 그렇게 그러진 않잖아요. 네. 혹시 모르니까 안티섹슈얼 분들 죄송합니다. 이제 지나가면은 저는 그냥 머릿속에 이제 노을을 보듯이 예쁘다 하고 지나가잖아요. 네. 근데 걔네는 저속한 말부터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그럼 저는 옆에서 컬처 쇼크를 받아요. 그런 또 시작이네. 시작이면 뭘 느낀다는 걸까? 막 섹시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좀 풀어 말하면. 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섹시가 뭐지? 그거는 되게 왜 그림판인가? 왜 그림 관련 툴 같은 거 보면 전체 지우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전체 지우기 기능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섹시가 딱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아름다운 분이 지나가셨다고 쳤을 때 누가 옆에서 섹시하다라는 단어를 딱 저한테 말하면 백지장이 돼요. 되게 새로운 해석인데. 네. 백지장이 돼버려 그냥 머리가. 모르는 걸 얘는 옆에서 느끼고 있으니까. 미적 끌림하면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칭찬에 후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너무 이뻐, 너무 귀여워 이러고 동기들도 오늘 너무 옷 이쁘게 입었다, 너 오늘 너무 이쁘다 이런 칭찬 굉장히 많이 해주거든요. 이런 게 아닐까? 저는 조금 달라요. 약간 조금 더 제 약간 젠더 퀴어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전 느끼는데 제가 원하는 어떤 이미지를 가진 남성분을 보면 미적 끌림이 느끼는데 저는 처음에 일종의 동경심과 미적 끌림을 구분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동경심과 미적 끌림이 둘이 발화하는 그런 포인트가 다른데 처음엔 그게 같은 건 줄 알고 그리고 그게 로맨틱 끌림인 줄 알고 되게 구분하기가 힘들었거든요. 다 막 꼬이네요, 막 실타래서. 다 꼬여요. 꼬여서 그걸 하나하나 풀어가는 과정이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동경심은 약간 아이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내가 원하는 남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내가 저 사람이 되고 싶어? 저 자신을 투영하고 투사하고 이상향 같은 이상형 같은 거죠? 이상형인데 그냥 제가 될 수 없는 어떤 안타깝지만 제가 될 수는 없는 그런 미적 끌림과는 다른 또 다른 어떤 질투심 같은 거죠. 미적 끌림이라고 하면 결국 외적으로 보이는 그게 좀 더 강하죠. 약간 동경심은 미리
말씀드린 일련의 인터뷰 내용처럼 제가 원하는 그런 30살 이상의 되게 단단하고 여유 있고 그 나이대의 성인 남성만이 풍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동경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정말 어른다운 행동들, 그런 것들이 좀 부러운 거고, 미적걸림은 좀 진짜 제 어떤 주관적인 취향이 들어간, 이것도 뭐 여기서 소개 안 된 어떤 끌림의 종류일 수 있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동경심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끌리는 이유는 엄청 많지 않겠어요? 되게 많죠. 지구의 인구도 70억인데 엄청 많지 않을까요? 엄청 많죠. 저희도 4개 이렇게 소개시켜드렸지만 결국 그거 말고도 다른 끌림들이 많다고 저번 화에서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 헛소리인데 제가 고양이에게 끌리는 것도 이유가 있을까요? 고양이에게 미적으로 끌릴 수도 있죠. 고양이 너무 좋아하시네. 너무 귀여워.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가 너무 힘들고 지쳐요. 저는 알바를 2개를 하고 동아리를 2개를 하고 너무나 힘든데 딱 고양이 사진을 보거나 길에서 딱 길냥이를 봤어. 너무 마음이 정화되고. 동물을 보면서 미적 끌림을 느낄 수도. 아니 애를 보면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약간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걔를 바라만 보고 있어도 행복하고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전 그런데. 저번 화에서 미적 끌림의 정의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은 뭐 정서적 말이 꼬이네. 그 정의에 따르면 미적 끌림의 대상이 한정적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고양이한테도 느낄 수 있고, 저는 식물을 좋아하는데 꽃에도 느낄 수 있고, 방금 말한 노을에서도 느낄 수 있고, 이성에게도 느낄 수 있고, 동성에게도 느낄 수 있고,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이걸 왜 성적 끌림이랑 헷갈리는지. 왜냐하면 저는 그걸 조금 말할 수 있는 게, 저는 미적 끌림의 대상을 사람으로만 한정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복합적인 감정들과 구분을 하기 힘들어하는 거 아닌지. 그런 얘기 같아. 딱 잘라 말하면은 미적이지가 않은데 왜 성적으로 끌리냐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제 기준이고 말씀드리면 그 미적의 그 미라는 게 정말 미와 추, 그러니까 아름답거나 뭔가 시각적으로 추한 것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건 저도 동의해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아름답다는 게 정말 본인의 주관에 그건 자기 근거해서 주관이니까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뭔가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러니까 미적 끌림이 상대의 아름다움을 단순히 감상하려는 그런 끌림이래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상대의 아름다움을 단순히 감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풍경, 노을, 그림 이런 거 본 것처럼 느끼고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근데 유성애자들은 미적 끌림이 단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네, 그렇죠. 성적 끌림이나 로맨틱적인 걸 느끼기 위한 단계. 일단 올라가는. 미적인 걸로 끌려야지. 그러니까 네네. 자기 기준에서 관심이 가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때 이제 로맨틱적인 거를 느끼면 이제 별님이랑 저까지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성적인 끌림을 느끼면 이제 유성애자의 신 그런 건 그러니까 아닐까요? 끌림을 단계를 거쳐서 느껴간다 뭐 이런. 네, 저는 약간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뭐 틀린 말 아닌 것 같고요. 항상 이제 하시는 말씀이 미적이지 않은데 왜 성적으로 끌리냐 이런 말들이니까, 미적 끌림이 선행되어야 다른 끌림이 온다는 개념일까요? 저는 이제 그 위에 선행되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렇죠. 저도 없어요. 근데 사실 연애적 끌림은 미적 끌림이 있는 분한테 더 선호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건 외모지상주의 발언 아닌가요? 모르겠다. 근데 그게 저는 근데 그건 또 잘 모르겠어요. 본인의 취향에 부합한다는 뜻 아닌가요? 저는 약간 이게 궁금했어요. 미적 끌림을 느끼는데 저는 그 미적 끌림이 깨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부서지는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다들 있으신지 혹시? 아니면 미적 끌림이 부서지는 포인트랄. 그러니까 그 미적 끌림을 어딘가 매달려 있는 줄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줄이 끊기는 어떤 저는 포인트가 존재를 하거든요. 예. 저는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게 있나? 라는 것도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 역시 미적 끌림이라는 게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의 어떤 영역이기도 하고 네. 그렇긴 한데, 저의 경우에 말씀드리면 그 사람의 어떤 특정한 제스처, 어떤 얼굴 표정 이런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미적 끌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언피시한,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에 벗어나는 그런 발언을 하거나 그런 방해 요소가 있으면 저는 그게 깨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적으로 보이던 것도 안 좋게 보이는? 그러니까 그 미적으로 보일 수 있었던 그 조건들,
어떤 특정한 거리들 만약에 제가 선생님한테 어떤 미적 끌림을 느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는 그냥 본인이 강의하시는 그 수업 내용을 그대로 관람을 한다는 어떤 위치라고 말해야 되나?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선생님이 그 무대라고 표현을 하면 갑자기 그 본인이 연기하고 뭐 수행해야 되는 일종의 행동들을 벗어나서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얘기가 제가 좀 이상적으로 어떤 설정했던 그 틀에서 벗어나면 그게 완전 와장창 깨지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다른 끌림들도 그렇잖아요. 다른 끌림은 좀 더 단계가 있어요. 제가 설정한 벽이 깨지지 않는 뭔가 차곡차곡 쌓아온 어떤 벽돌 같은 그런 느낌인데 미적 끌림은 좀 유리 같다고 해야 되나요? 되게 한 번에 부술 수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별님? 물음표가 벌써. 저 너무 죄송한 게 네.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정말? 아니, 정말? 원래 타인을 이렇게 그렇죠. 단시간에 이해할 수는 없고요. 힘들죠. 그렇죠. 미적 끌림?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네. 질문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의 외관이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그 네. 사람이 굉장히 제가 싫어하는 발언을 했어요. 네네. 그랬더니 그 외관도 이제 싫어진 거죠. 그래서 비슷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생각이 나서 싫어요. 그러면 그것도 도린코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거일까요? 근데 그 한 사람의 특징이 다른 사람한테로 확산되진 않아요. 정말 그 한 사람에게만 하나는? 네, 그 오로지 그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끌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끌림이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늘 약간 관찰자 입장에서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짓고 관찰하고 그런 게 재밌을 뿐이지 그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좀 유대감도 약하고 거리감도 좀 생기고 그런 것 같긴 해요. 도린코님은 그러시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타입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것도 미적 끌림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어쨌든 로맨틱 끌림까지는 느끼니까. 근데 저는 그걸 느낄 때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걸 굳이 실현시키진 않아요. 어쨌든 근데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좋아했던 사람들. 근데 그게 좀 외관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하는 행동들이나 성격상도 뭐 있거든요. 저는. 근데 꼭 외관이라고 단정 지으면 좀 귀여운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고양이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한테도 약간. 근데 그 사람이 키가 크고 덩치가 커도 약간 귀엽다라고 느껴지는 뭔가 포인트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미적 끌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약간 그런 포인트. 예를 들어 저 같은 기수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 오빠가 있는데 굉장히 평소에는 등치도 크고 키도 커서 별 생각 없었는데 언제였지? 제 볼펜 잃어버렸거든요. 네. 제가 빌려줬는데 근데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굉장히 아둥바둥 나는 아무 생각 없는데 본인이 혼자 어떡해 내가 너무 미안해 이러는데 귀여워라 이 생각이 아유 귀엽네. 그런 느낌까지 미적 끌림에 포함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는 약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딱 노을 아니면 막 별 이런 거에만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외관 좀 더.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 노을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 정도거든요. 저는. 어쨌든 끌림들은 다 정도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끌림도 다르고 그 미적 끌림의 그 범주를 설정하는 것도 다 다르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약간 모카솜님이 막 다른 동기들을 보고 귀여워 저 사람 행동이 귀여워라고 하는 그거는 정말 전 단순히 정말 귀엽다고 생각한다라는 범주에 넣고 또 제가 느끼는 어떤 미적 끌림의 범주는 또 다른 그럴 수도 범위가 있거든요. 뭘까요 얘는 대체? 정말, 근데 저는 저도 근데 너무 단순하게 귀엽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긴 있는 것 같거든요. 미적 끌림. 저는 미적 끌림을 얘기해서 다들 비슷한 어떤 포인트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 이것도 되게 다양하게 존재를 이럴 하고 수가. 나는 자연물 얘기하고 있고 모카솜님은 학교 선배 얘기하고 아니 고양이 그 얘기하시고 선배 얘기 이제 빼주세요. 어쨌든 정의로는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외관상으로 끌리는데 무성애자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러니까 노을이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것에서 끝난다. 네, 거기서 그냥 끝난다. 거니까 제가 괴리감 느끼는 거는 거기서 이제 성적 끌림으로 항상 넘어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천지 이제 그런 사람들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섬에서 이제 건너편 육지에 사는 축제를 보고 있다 이런 기분 있잖아요. 네. 미적 끌림이 성적 끌림으로 넘어가는 장면을 살면서 보면은 딱 그 기분이에요. 멀리 있는 무인도에서 육지에 사는 축제 하고 있는 거 보는 기분. 진짜. 네. 나랑 관련이 별로 없는 그런 건가요?
그쵸. 네, 나랑 관련 없는 얘기 아니면 없고 뭔가 가능성 위화감 들고 없고, 그냥. 저는 그게 어떻게 성적 끌림을 넘어가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어쩔 땐 그게 폭력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심지어 저한테 이제 강요를 하는 거예요. 예쁘지 않냐, 섹시하지 않냐, 이뻐라고 하면 끝인데 거봐 이렇게 거기서 이제 거봐 이런 식으로. 너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아니 사람이 예쁘다는데 무성애랑 유성애가 대체 무슨 상관이야? 근데 약간 갑자기 그럼 이런 생각 났어요. 왜 동성애자 네네.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말 하잖아요. 왜 남자 동성애자가 어떤 지나가는 여자 보고 저 여자 이쁘네 이러면 너 게이 아니야? 너도 여자 이쁘다고 생각할 줄 알아? 이러잖아요. 네. 그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미적 끌림으로는 여자가 이쁘다고 할 수 있지만 사람한테 성적 끌림은 동성에게만 느끼는 거니까. 그거죠. 그쵸. 저도 남성에게 미적 끌림 느낄 줄 알거든요. 저도 그쵸. 네, 장동건 보면 저도 와 사람이냐. 조각상이 조각상, 걸어다니네 그러니까. 이러지만 남성에게 연애적 끌림이나 성적 끌림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거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예대로 이제 무성애자도 예쁘고 멋진 거는 볼 줄 아는데 그게 미적 끌림인 거죠. 근데 이제 무성애자가 제가 만약에 지나가다가 어떤 이제 여성분을 보고 와 예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 무성애자인데 어떻게 여자가 그거네. 너무 그게 딱 단절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뭔가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데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적 끌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결론은 저희가 성적 끌림과는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미적 끌림과 성적 끌림의 차이를 우린 이런 건 느낄 수 있지만 그건 아니야 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정의할 때 거기다가 강조하잖아요. 그 따옴표 붙여가지고 성적 끌림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다. 근데 왜 내가 미적 끌림 느끼는데 너 무성애자인데 어떻게 이런 거는 이제 좀 무성애에 대한 편견이 있는 분들이 아직 모르시니까 하는 얘기들이죠. 이제 그거는 딱 그거 같아요. 저 여자 이쁜데 또 무성애자잖아. 이거 진짜 무성애자는 그냥 아예 그냥 그 무표정이어야 될 줄 아는 망구석이에요. 그렇게 생각들을 하죠. 미적인 끌림은 무성애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1화 때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 왜 무성애자는 불쌍해 사랑을 할 수 없잖아 라고 했던 거. 그 리트윗 100개 넘은 그거요? 진짜요? 네. 그게 100개가 넘어. 그게 진짜 저한테 제 폭력적이었는데 그게 딱 지금 상황에 맞는 말 같아요. 그렇지 저도 않나요? 단짝 친구한테 커밍아웃을 했을 때 처음 들은 소리가 사이코패스야 이거였거든요. 와우. 그게 그래 제가 대체 너의 어떤 논리 회로에서 내가 무성애라고 소개를 했는데 사이코패스가 나왔니라고 했더니 그러게요. 네. 정말 어메이징. 사이코패스가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전 사이코패스에 대해 잘 몰라서 말을 함부로 못하는데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걔가 저한테. 네. 근데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이랬더니 너는 그 사랑을 못 느끼니까 너도 감정을 못 느끼는 거 아니냐고. 저런. 그 무성애가 아니라 사이코패스가 아닌 것이냐. 근데 감정 고스란히 있고 연애도 하는데 대체. 그 친구는 모든 감정이 사랑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랑은 감정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그리고 저희도 사랑은 하잖아요. 그럼요. 저희가 에이로맨틱 분들도 아니고 에이로맨틱 분들이 사랑을 안 한다는 것도 편견이고요. 편견이죠. 네. 그러니까 연애적인 나아가 성적인 그런 걸로 연결이 안 되는 것 뿐이지. 그저 그런 끌림의 문제이지 내가 무성애자라고 했더니 사이코패스라는 말은 왜 나오고. 그러게요. 네, 보통 정신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러하니 이제 저희가 미적 끌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밖으로 꺼내면 무성애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기에 너 무성애자잖아가 나오는지를 알 수 있죠. 그렇죠. 네. 저 사람들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니까 아름다움도 못 느껴야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이신 것 같아서. 근데 도링코님 그런 일상에서 그런 폭력적인 워딩 들어본 적 없으세요? 폭력적 경우에 따라 폭력적일 수 있겠지만, 약간 늘 저는 나 무성애자인 것 같아 이러면 뭐 어떤 특정한 단어로 너를 정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건 약간 사실 기본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직접적인 어떤 표현을 듣는다기보단 그 맥락 속에서 파악되는 그 사람의 생각이라고 해야 되나? 무성애 생각하는? 그래서 무성애에 대한 거라기보단 그 유성애자의 생각이 개입된 어떤 표현들인데 단적으로 제가 지하철에서 친구랑 있다가 지나가는 남성을 봤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잘생기고 근데 그 잘생겼다는 게 정말 뭐 핸섬하다 뭐 이렇다기보다 그냥 제 마음에 드는 그런 이미지를 가진 남성이 지나갔고 제가 와 진짜 잘생겼다라고 표현을 했더니 그 친구가 되게 대수롭지 않게 번호 따? 약간 이런
그러니까 되게 아무렇지 않게 본인은 농담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번호다? 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냥 거예요. 미적인 끌림을 느꼈을 뿐인데 네. 번호를 따르는 건 그 이상의 무슨 끌림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어진 거죠. 그거는 이제 본인의 사고 방식이죠. 그 유성애자 친구의 사고 방식. 그러니까 제가 무성애자임을 알고는 있지만 그거는 되게 본인만의 표현 방식이고 그래서 저는 되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 뭐 그런 거 아닌 거 알면서라고 유성애 규범적이었다. 아니 알면서라고 말을 해도 그 친구는 그냥 되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죠. 재밌네요.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칭찬에 후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여자 동기들한테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 동기들한테도 잘생겼어 이렇게 해주는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런 얘기 들은 적 있는 것 같아요. 남자애들한테 너무 함부로 칭찬해주면 오해해. 네, 오해해요. 좋아하는 줄 알아. 근데 나는 그냥 객관적으로 칭찬을 해준 건데 그렇죠. 너도 꾸미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이성 간의 어떤 모든 남성이 그렇다는 거는 이게 성적인 고정관념이긴 한데 그 친구가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한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 그냥 제가 미적 끌림으로 괜찮아 오늘 옷 잘 입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유성애적인 생각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걸까요? 유성애적인 생각으로는 안 하고요. 저는 그런 건데 저는 뭐 이제 연애적인 감정 그렇게 김칫국을 마시곤 하겠죠. 호감의 표시라는 거죠. 그런가?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야 저 사람이 나한테 저 옷을 자세하게 볼 것이고 왜냐면 근데 나는 약간 저 옷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 옷에 집중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그래요.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기를 약간 그 옷을 입은 내가 좋은 건가? 그러니까 솜님에게는 미적 끌림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연애적 끌림으로 받아들여진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연애를 했던 그분이 제가 막 특정한 색깔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날에 그 특정한 색의 옷을 입고 오더라고요. 그럼 그 옷이 너무 마음에 들겠죠? 그런데 저는 초록색이 평소에 좋다고 한 것뿐인데 그 사람은 초록색 옷을 입으면 그 초록색 옷을 입은 본인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제가 유추하기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선 제가 미적 끌림을 하나도 못 느꼈거든요. 미적 끌림도 결국 한 번에 정의하기 되게 힘드네요. 힘들죠. 그리고 저는 미적 끌림 자체가 일단 범주가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참 어렵네요. 저는 근데 저번에 해서 마네님이 위적 끌림 설명하실 때 정형화된 게 아니라 그랬거든요. 문장에서도 느낄 수 있다 그랬거든요. 저는 근데 95% 정형화된 거에서 느껴가지고 정형화됐다는 게 어떤 노을, 밤하늘, 네. 뭐 아니면 뭐 꽃이라든가 닉네임이랑 너무 잘 어울리시는 거 같아요. 닉네임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있겠죠. 예. 제가 느끼는 미적 끌림이 되게 제 이야기지만 시각적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좀 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분을 보면은 노을이나 이런 시각적인 것을 떠올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하는데 이제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만 그렇게 느끼고 있었네요. 정형화된 게 아니다라는 말은 저는 공감이 되는 거예요. 예, 저도 공감은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뭐 문장 얘기하실 때 그럴 수도 있겠군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경험하기를 그거를 그렇게 잘 경험을 못 해봐서 제 경험이 미적 끌림이라 정의라기보다는 제가 느끼는 미적 끌림이 그렇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느낀 게 저는 그냥 미적 끌림의 범주가 넓은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굉장히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쁘고 귀엽고 행복하고 그냥 그렇거든요. 그냥 귀엽고 이쁜 거 보면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그냥 그게 저 사람 참 저런 면에서 귀엽고 저 사람은 참 저런 면에서 좋고 근데 저는 근데 거기서 끝나고 더 내가 만약에 진짜로 좋아하는 그러니까 로맨틱 끌림을 느끼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고 이제 끝인 거죠. 저는. 네, 거기서 정말 끝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미적 끌림을 느낀다고 해서 반드시 로맨틱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오늘 결국 모카솜님과 저의 그거는 이제 미적으로 끌리는 사람한테 성적으로 왜 끌리는지에 대한 계속 물음표죠. 그냥 저희는 뭐 모르는 거니까. 이 물음표는 평생 깨질 리가 없고요. 근데 저는 진짜 그러니까 처음에 퀘스처닝 할 때 제일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런가 보다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걸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답이 보이는 게 아닌가. 이미 보이는 대답을 가지고 맞는지 아닌지 확인만 계속 하고 있는 하고 거예요. 있었던 거죠. 괜히. 괜히.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까지 내가 못 느꼈던 것일 뿐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지금까지 왜 못 느꼈지? 지금까지 좋아했던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네. 생각도 하고 반대로 또 이런 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나 스스로를 네, 의심하고 그쵸. 있는 것 자체가 내가 만약에 정말 딱 유성애자면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할 텐데 그럼요. 그럴 수 있죠. 그랬죠. 그래서 한 달 만에 끝이 났죠. 어느 날 만약에 느끼게 되면 그날 다시 바꾸면 그만이에요. 재정 체화를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 오늘 느끼게 되면 그날 이제 이제부터 유성애자. 근데 그날이 올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이고요. 저는 0.0000 그날은 안 올 것 같고요. 두 분은 미적 끌림이 어떤 성적 끌림으로 더 발전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저는 방금 그 말을 듣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미적 끌림이 성적 끌림으로 갈 수는 있는데 그게 정말 상상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 이미지로. 도린코님. 네, 저는 그러니까 그 성적 끌림이라는 게 정말 저 사람과 직접 하고 싶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냥 상상의 어떤 이미지로 필요한 것뿐인. 그냥 그걸로 저는 만족감을 느끼고. 그거 아까 회색 무성애에서 나온 설명에 있던 거 아닌가요? 약간 그렇죠. 상대방과의 행위로 꼭 연결되지는 않는다. 않고. 네. 살짝 물음표에 금이 또 가고 정말요? 희망을 가져보고 그래서 그러니까 도린코님이 그러신 거네요. 꼭 행위로는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적 끌림이라는 게 참 느껴도 꼭 느낀다고 다 능사가 아닌데 그게. 그래서 회색 무성애자라고 하신 거일 수도 있죠. 근데 왜냐면 유성애자들은 느끼면 하고 싶은. 저는 그 동기 중에 네. 난 유성애야라고 소리치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되게 어떤 어떤 섹슈얼한 어떤 그런 혈기왕성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약간 저한테도 그렇고 되게 스킨십을 좀 강하게 닿는 면적도 많고. 그거는 그 사람 좀 되게 별로야. 뜬금없이 하는데 사실 제가 이걸 다른 친구가 똑같이 해도 별로 그런 섹슈얼한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친구가 하면 되게 좀 섹슈얼한 느낌이 강하게 다가와서 부담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유성애랑 변태를 그분은 좀 구분해줬으면 좋겠고. 근데 조금 그러니까 본인도 약간 주체를 못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거를 좀 풀 상대가 없다고 해야 되나? 성적 끌림이 크시다 뭐. 크신 것 같기도 하고 그걸 좀 발산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랑 되게 좀 애정의 표현 방식이 다른 친구긴 한데 근데 조금 제가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기도 했고 그러니까 또 서로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내가 기분이 안 좋거나 그런 걸 하고 싶지 그런 거라기보다 그냥 같은 그 친구도 지정성별 여성인 친구거든요. 근데 내가 별로 안 했으면 좋겠어라고 뉘앙스를 이렇게 몸짓을 이렇게 피하면 되게 혼자 시무룩해 하더라고요. 그게 조금 너무 별로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마음이 너무 약하셔서 그래. 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네. 너무 성격 나올 뻔했네. 여러분 목화선 상큼 발랄합니다. 나쁜 성격이 전혀 아닌데 만약에 저한테 그렇게 했으면 손모가지를 분질러버리고 싶었을 것 같네요. 미적 끌림 토크하는데 막 손모가지 나오고 막. 아니 근데 저는 기분 나쁘면 진짜 그냥 한없이 기분 나쁘거든요. 저는 근데 약간 제 성격이 약간 직설적이라는 소리를 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좋은 거 되게 좋다고 잘 말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진짜 직설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을 여과 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면 별로인 것도 진짜 바로 말해요. 너무 돌려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가 진짜 너무 별로면 예를 들어 고등학생 때 여고라서 흔히들 지나가다가 가슴 툭 치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 와 너무 알아요? 너무 싫네요. 아니 근데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친구가 한번 이렇게 툭 치고 A컵이네 이러는데 근데 진짜 친했는데 그때 딱 정색하고 야 너 지금 방금 선 넘었다. 근데 걔가 너무 무서웠대요 그때. 근데 제가 그런 성격인 걸 아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해요. 네. 그러면 제가 직설적인 복화선생님한테 질문을 한번 드리자면 제가 좀 떨고 있네요. 그럼 만약에 싫으면 바로 딱 이렇게 자르시는 거잖아요. 진짜 너무 싫으면? 네, 그럼 아까 도린코님이 말씀하신 미적 끌림이 느껴지는 대상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건 완전 이제 아웃이죠. 끌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끌림이 근데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어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고양이가 왜냐면 나한테 성추행을 할 리는 없잖아. 고양이한테 느낀 걸 미적 끌림이라고 인정하시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보통 제가 여성이니까 만약에 어떤 남성한테 좋다고 생각했는데 걔가 나한테 별로인 행동을 했다.
그러면 이제 슬슬 정리할 것 같아요. 미적인 감정도. 그럴 것 같아요. 있었다. 한 번 있었다. 근데 술 먹고 전화 왔는데 저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싫었고 다음날 계속 자기가 문자도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계속 막 떠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때 이후로 연락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기억 안 나시면 영원히 기억하지 마세요. 이러고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확실하게 정리하시는 편이네요. 네, 그렇죠. 이제 웬만하면 진짜. 요즘 너무 웬만하지 않은 케이스가 딱 한 게 있긴 한데 네. 이건 논외고 아무튼 웬만하면 그럴 것 같아요. 미적 끌림도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부서질 수 있다는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래서 부서지지 않기 위해 멀어져요. 굉장히 거리를 두고 제가 되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일부러 말을 걸지 않고 거리감을 두는 거죠. 최소한의 말만 하고. 저도 근데 그런 적이 있는 게 이제 또 외모지상주의자 같긴 한데 예뻐서 사귄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럴 수 있죠. 애인을 예뻐서 사귄 적이 있는데 아까 목화손님 말씀처럼 성격이라든가 그 사람의 행동을 이제 신중히 안 본 거죠. 사례 들리셨구나. 아이고 방송에 그냥 내보내주세요. 죄송합니다. 물 마시다가. 네. 그럼 막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그 사람한테 미적으로 끌려서 사귀게 된 것이잖아요. 연애적 끌림으로 넘어가서.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사람 행동이랑 그런 거는 다 별로였거든요. 사귀고 난 뒤에.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미적으로 끌리던 그런 것까지 전부 막 사라지는. 맞아요. 어느 날부터 이제 예뻐 보이지 않는. 맞아요. 네.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영화 생각나요. 500일 썸. 네. 거기서도 사랑하던 여자가 이렇게 비교를 하면 뭐 이래서 이뻤고 이래서 이뻤는데 나중에 그 여자에 대한 사랑이 식으니까 이랬던 모습도 별로고 저랬던 모습도 별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모습을 미적 끌림이라고 해야 될까? 저는 아예 그냥 외모까지도. 그러니까 거기서도 남자들이 웃는 모습이 너무 이뻐 이랬으면 나중에는 웃는 모습이 너무 방정맞아 보여. 이런 식으로 변하는 인식의 변화. 예를 들면 미적 끌림도 변할 수 있다고 지금 유추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새 무성애자들은. 약간 콩깍지인가요? 근데 저는 콩깍지. 근데 전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 분의 그러니까 술 먹고 전화했던 그 진상 분의 그러니까 생기면은 그냥 잘생긴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그러니까 근데 개인적인 그런 로맨틱 끌림이 사라졌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미적이 맞는 것 같은 게 이제 보면 예쁘다고 하면 예쁘다고라고 표현을 못 하겠으니까 예쁘다가 좀 솔직히 말하면 보면서 이제 자연물을 떠올린다 그랬잖아요. 네. 정확히는 자연물을 떠올린 게 그 느낌을 떠올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걔를 보면서 제가 만약에 아름다운 노을을 떠올리고 있었는데 걔 성격이나 이런 걸 보고 나서는 그 노을빛이 잿빛이 됐다고 느껴지는 기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노을빛이 잿빛이 됐다는 거는 더 이상 끌릴 만한 요소가 사라졌다는 미적으로 더 이상 끌리지 않는.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그렇게 비슷하게 생긴 여성을 봐도 이제 이쁘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건 무리긴 하겠지만 비슷하게 생긴 여성을 보면 그거는 트라우마의 문제이지 미적 끌림은 다시 느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그건 미적 끌림이 아예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그렇네요. 왜냐하면 비슷한 여성을 보고 미적 끌림을 느끼면 어쨌든 비슷한 노을을 보고 똑같은 감정을 가진다는 건데 그러니까 어제 노을이 잿빛이었다고 다음날 노을이 잿빛일 수는 없는 그런 개념 아닐까요? 똑같은 노을인데 이렇게 타인을 이해하는 게 힘들구나. 제가 너무 미적 끌림을 정형화되고 시각화된 개념으로 맞아. 약간 시각적인 알고 있어서 근데 시각적인 게 맞지 않나요? 거의 약간 맞죠. 시각적인... 저는 너무 시각적으로 지금 보고 있고 다 시각적인 거 막 노을, 별빛 막 이런 거 자연물 다 나오고요. 자연물 다 나오고. 자연 되게 좋아합니다. 식물도 기르고 있고요. 멋있네요. 이건 뭐 근데 그렇구나. 예를 들어 저는 장미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그림을 그리면 장미를 굉장히 많이 그려요. 네. 그리고 장미를 제일 잘 그려요. 근데 장미를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 그것도 미적 끌림일까? 보기 아름다워서 그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시는 거면은 미적 끌림이겠죠. 근데 그리기 쉬워서 그냥 그리는 거면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고 네. 그냥 좋아하다 보니 잘 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미적 끌림 범주가 상당히 넓으시네요. 다시 들어도. 네. 누구는 우리가 지금 새롭게 정의를 쓰고 있는 거 아닌지 약간 두려워. 네. 뭐 그냥 저희끼리 그냥 이런 거 아닐까 유추하는 거니까 이게 정의가 될 수는 없겠죠 결국. 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도 참 궁금하네요.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저는 이제 A분들 만나면서
미적 끌림 얘기를 꺼내면 제가 이제 노을, 별빛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네. 그분들 중에서는 공감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 그런 미적인 느낌인데 자꾸 거기서 성적인 느낌으로 발전하려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공통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좀 공통 분모인 것 같은 게 성적 끌림으로 왜 이게 발전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왜 성적 끌림으로 이어져야 하는지. 이어진다. 네, 저 사람한테 미적으로 끌리는데 성적으로는 끌리지 않는다고? 이걸 이해를 못 해주는 거죠. 네. 주변에서. 그럼 나는 예쁘면 그만인데 왜 굳이 그런 행위를 해야 돼? 예쁘면 그만이라는 말 참 이해가 잘 된다. 특정 성별을 향한 예쁘다가 아니고 정말로 진짜 노을이 예쁘다, 별빛이 예쁘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만인데 나한테는 참. 왜 내가 노을을 보면서 성적 끌림 못 느끼는 건 이해하면서 사람을 그렇게 왜 사람을 뭔가. 보면서 성적 끌림을 못 느끼는 건 이해하지 못할까? 맞아. 이거 나 딱 진짜 맞는 말 같아. 궁금한 게 있는데 회색 무성애자니까 그럼 미적 끌림에서 성적 끌림으로 발전한 적 있긴 있는 건가요? 있는데 그 정도도 되게 달라요. 전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이미지가 필요할 때는 갑자기 화르르 이렇게 했다가 화르르. 끝나요. 그냥 제 상상 속에서 이미 다 끝나요. 어. 정말 제 행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 다 했어요. 다 상상 속에서 찌르고 뽑고 다 했는데 막상 만났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진짜 행위까지 잘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행위로 이어졌다 그러면 정말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거나 뭐 큰 결심을 했거나 큰 결심. 뭔가 궁금했거나 그런 거죠. 그런 적은 있어요. 미적으로 끌리는 사람한테 성적 끌림을 느끼는 게 당연시 되는 걸 보니까 이제 무성애에 대한 개념을 이제 잘 몰랐을 때 내가 뭔가 고장난 게 아닐까? 저 사람한테 미적으로 끌리면 성적으로 끌리는 게 당연한 건데 내가 고장난 게 아닐까 하고 저는 궁금해서 그래서 그걸 해본 적이 있어요. 이제 정치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네. 미적 끌림하고 성적 끌림은 동의어가 될 수 없구나. 이건 따라오는 게 아니구나.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약간 할 때 다 같이 할 때 말하지 않아도 않아도 알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확 오지 않았나요? 약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는데 표정만으로도 우리가 네. 방금 모든 걸 이해했어. 네, 맞아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보이는 라디오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느낌도 들고. 저 얼굴 막 영원히 숨길 거야. 네, 저도 뭐 좋은 얼굴이라고 이걸. 맞아요. 에휴, 오늘 내리고 싶은 결론이 그거네. 미적 끌림이랑 성적 끌림은 따라오는 게 아닌데 대부분의 유성애자분들이 이제 미적 끌림, 성적 끌림 그리고 심지어 연애적 끌림 그리고 관능적 끌림 이것까지 전부 이제 한 방향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미적 끌림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헤쳐 본 것 같아요. 되게. 그러니까 각자 어떻게 무슨 내용일까? 느끼는지 네. 사실 저번 화에서 마녀님이 그 전선 회로 같은 거를 네, 비유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꼬여 있어서 사람들이 사실 A라는 끌림이었는데 B라는 끌림으로 착각할 수도 있고 약간 네.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게 되게 공감이 갔었거든요. 어쩜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씀을 잘해주시는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피복 벗겨가지고 얘는 이쪽이 얘는 이쪽을 향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피복을 벗겨가지고. 네.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죠. 다 똑같은 피복으로 다 감싸져 있는 있지만 게 안에 막상 이제 들여다보면 전선들이 다 다르게 흐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미적 끌림은 그냥 미적 끌림에서 끝낼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정말 아까 그 남고 얘기를 제가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은 다 미적 플러스 성적 끌림을 느끼고 있는 건데 저 혼자 미적만 느끼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왜냐면 여자 연예인이 나와서 그러고 있으면 일단 예쁜 건 예쁜 거예요. 그쵸? 딱 거기까지니까. 근데 주변 사람들은 아니니까 입에서 거기서 이제 섹시하다가 막 튀어나오고 있으니까 이 둘이 다른 건데 나한테는 쟤네는 다 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저는 또 좀 뭐라 해야 되지? 그 연예인 예를 들어 그 연예인의 얼굴을 보고 제가 귀엽다고 생각을 했다. 잘생겼다 생각을 했다. 그러면 미적 끌림이잖아요. 근데 막 그 사람의 성적 어필 하면 약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성적인 어필을 하는 그런 걸 하면 좀 모르겠다. 오히려 저는 그런 경우에 미적 끌림도 식는 것 같은데. 좀 네. 그러니까 방금 이렇게 막 연예인이 나왔을 때 그냥 이쁘다.
그리고 섹시하다가 동시에 나온다고 하면 저는 그런 섹시하다라는 행위를 하면 좀 잘 모르겠다고 해야 되나? 그게 섹시한 거라는 거는 그러니까 학습화돼서 저런 모습을 섹시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야는 느끼는데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그 연예인이 진짜 그 우통을 벗고 나와서 이렇게 복근을 보여줬는데 저는 뭐 하는 거지? 이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약간 너무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야 되나? 저 스스로의 그 이미지에서 제가 설정한 어떤 이미지 틀에서 벗어났다고. 오히려 그걸 보면서 성적 끌림을 느끼시는 분들이 그걸 미적 끌림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근데 그게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분들한테.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아예 그냥 아까 그 전선 피복처럼 미적이고 성적인 게 같이 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있을 거고 아니면 착각하고 계시는 걸 수도. 저는 근데 한쪽이 출발 자체를 못했고 일단. 저는 그리고 약간 그런 성적 어필 그리고 상대방이 그런 거를 느낀다라는 게 감지되면 좀 거부감이 든다 그래야 되나? 네, 저도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진짜 언니랑 택시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무슨 사연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해변에서 어떤 남자가 자기 구해줬는데 복근이 너무 멋있어 만지고 싶었다 막 이런 사연이 있었었는데 저는 이렇게 뭐 좀 물베데베 이해하시죠? 네, 먼저 알 것 같아요. 좀 제가 아까 그 동기가 하는 어떤 스킨십의 뉘앙스가 굉장히 섹슈얼한 것처럼 느껴져서 애정이 많이 식었다는 그런. 그래서 저는 연애하다가 참다가 결국 상대방이 모텔을 가려는 신호를 보내면 그 순간부터 이제 머리를 쥐어뜯고 나는. 되게 고민이 많이 되시겠네요. 저는 그나마 양반인 편이죠. 이해해주는 사람들 만나서 그나마. 연애 안 해봐서 다행인 것 같아. 이렇게 평생 난 솔로 플레이를 하겠다. 난 독립적인 사람이니까. 훗이라고 하셨어. 그러면 결국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 미적 끌림과 성적 끌림이 동시에 느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약간 그런 걸 구분한다. 네, 저희는 구분을 하는데 그것을 동일시하는 사회적 규범, 그러니까 그 이제 유성의 규범적으로 크게 잡으면 그런데 그런 규범적 사회 안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미적 끌림이 이런 거다. 네, 중요한 것이다. 네. 우리에겐 아니고 이제 저에겐 이제 뭐 미적 끌림은 계속 나오는 그 자연물들일 뿐인데 제발 그것에 성적인 행위가 왜 따라오지 않는 것이야라고 물어보지 않아줬으면 한다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닌. 네, 그게 당연한 게 아닌 사람이 있으니까 마땅히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존재의 부정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제 그런 분까지는 제가 이제 설득할 자신이 없네요. 그렇네요. 네. 결론은 저는 오늘 진짜 제일 잘 이해가 갔던 거는 그거 같아. 그러니까 지나가는 여자 보고 이쁘다 하면 또 무성해지잖아. 네. 그거는 다른 분들도 겪는 거라 지금. 네, 맞아요. 제 친구도 레즈비언인데 남자 연예인 사진을 올리면서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덕질은 할 수 있지. 덕질은 할 수 있죠. 저도 남덕질 할 수 있어요. 남자 연예인 덕질 할 수 있어요. 해본 적도 있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 분명 주위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게이냐고. 왜 꼭 그렇게 극단적이야. 저 사람한테 미적으로 끌리기 때문에 펜지를 하고 있는데 왜 뜬금없이 게이냐고가 나오고.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요. 레즈비언인데 남자 아이돌 덕질 하시는 분 봤거든요. 네. 다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걔가 그렇게 덕질을 하고 있으니까 양성애로의 탈반을 준비하느냐고. 말 너무 험하게 안 나. 그냥 잘생겨서 덕질하는 건데 그게 왜라는 거죠. 그게 미적 끌림과 성적 끌림의 차이죠. 만약에 걔가 이제 그 남자 배우에게 성적 끌림을 느끼게 되었으면 이제 그거는 지향성을 재정체하는 건데 그냥 잘생겨서 좋아한다. 맞잖아요. 저도 잘생긴 남자 좋아하거든요. 네, 저는 박보검을 되게 찬양합니다. 진짜. 그렇다고 제가 게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미적으로 정말 미적인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일 뿐이지 엄연히 그게 성적 끌림이 아니거든요. 네. 구분해야죠. 신뢰인데 그것도 이제 그죠. 그걸 동일시하는 것도 신뢰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이게 더 폭력적인 것 같아요. 지나가다 누군가한테 예쁘다라는 말을 하면 그게 성적 끌림까지 순식간에 가버리는 게. 맞아. 예를 들어 만약에 어떤 커플이 있다고 치면 어떤 사람이 다른 대상에 대해서 이뻐라고 하거나 잘생겼어라고 하면 또 그럼 쟤랑 사겨 이러고 그런 것도 예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봤거든요. 그런 거를.
질투가 날 수는 있겠죠, 물론. 질투가 날 네.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날 수는 있는데 약간 제가 표현하려고 한 거는 네네. 네, 그러니까 네. 질투 외적에 이제 그러니까 미적 끌림만으로 사람을 사귀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그렇죠. 그렇죠. 저 지나가는 사람이 예쁘다고 했지 지나가는 사람하고 성적인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뜻은 아니었거든요. 그쵸. 물론 애인 앞에서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자제는 하는 게 원래 네. 근데 현명은 하죠. 현명은 네. 한 일인데 아무튼 뭐 예의 문제도 있고 뭐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 끌림들을 전부 분리해서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아까 그 전선 계속 나오는데 그 전선 마냥 다 꽈가지고 한 방향으로만 가게 하는 거는 되게 폭력적인. 그러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 미적 끌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연애적 끌림을 네. 느끼면 당연히 성적 끌림을 느껴야 된다든가 성적 끌림이 없는데 어떻게 연애적 끌림을 느끼냐든가. 그게 정말 유성애자 분들과 얘기하면 큰 벽이더라고요. 네. 저는 아예 들었던 게 너 옛날에 여자친구 있었다면서 왜 무성애자야? 그냥 무성애에 대한 개념이 없으시는 나는 그 친구한테 성적인 끌림을 전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성애자이다. 무성애자는 연애를 안 해야 무성애자가 아니냐. 그거는 잘 모르는 얘기. 네. 이런 분들 이제 설명을 했을 때 들으려는 분들이 있고 맞아요. 네. 그래도 싫다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 왜 싫은 건데 잘 모르겠어요. 전자까지만 얻고 가는 걸로. 미적 끌림 이것도 사실 저는 친구들한테 설명을 되게 많이 해요. 이제 제 지향성을 아는 사람들한테 많이 하면은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얘네는 더 그렇죠. 네. 예쁜데 성적으로 안 끌린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네. 계속 나오잖아요. 네, 이거. 네. 근데도 네가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하면은 친구로 남는 건데 맞아요. 나는 도무지 미적으로는 끌리는데 성적으로 안 끌리는 네 심리를 모르겠다. 사이코패스 아니냐 뭐 이런 애들은 뭐 안녕. 근데 이해는 못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나랑 다르니까. 우리가 네. 유성애자를 이해를 못하듯이 네, 그쵸, 못하죠. 걔네가 우리를 이해를 못해줄 수 있는데 근데 존중이랑은 다른 거죠. 네, 그렇죠. 다르죠. 네. 네가 그렇다면 그런 것이겠지. 그런 거지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왜 존중을 안 해줘? 분명히 이렇게 저희가 미적 끌림을 가지고 방송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게 그래서 성적 끌림이랑 무슨 차이야? 이러는 분들이 꼭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엄연히 다릅니다. 마땅히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여기 있기 때문에. 네. 이뻐, 이쁘다에서 끝날 수 있는. 그러니까 왜 구분을 해야 할까에 대한 질문의 답을 저희가 존재함으로써. 왜냐하면 이쁘다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 있습니다. 이 미적 끌림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구분을 해야 하는 거죠. 네, 크게는 더 많이 구분하지만 저번 화에서 저희가 이제 그 4개의 끌림을 설명한 것도 그런 맥락일 것이고 결국 미적 끌림은 정말 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람에게 느끼는 끌림이지 제가 아까 박보검 좋아한다고 한 것처럼 그렇다고 제가 게이가 아니듯이 정말 미적 끌림은 미적인 끌림으로서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더 뭔가 연결시키거나 비유적으로 저걸 말한 걸 거야 라고 혼자 추측하지 마시고 본인의 느낌이 제일 중요한 것. 네. 무슨 비유를 하겠어요. 그냥 미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끌림인데. 근데 이제 그거랑 로맨틱 끌림과 성적 끌림이 함께 가는 유성애자분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네. 아니 무성애자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단지 그 정도의 차이를 그냥 서로 그렇구나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부정하는 이유는 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왜일까요? 그냥 자신과의 상호작용에 좀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을 하는 건가? 본인이 겪어보질 않아서 그냥 이해를 못하는 못하니까 건가? 거기서 존중으로 나아가지는 않겠다는 것이죠. 부정하겠다는 거죠. 어쩌다 보니 미적 끌림 얘기하다가 이렇게 어두침침한 얘기까지. 어쩔 수가 없는 게 미적 끌림과 성적 끌림이 동일시되는 유성의 규범성이 이 이야기에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솔직히 그렇죠. 저희가 주제를 미적 끌림으로 잡은 이유가 그게 저희한테는 또 크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지금 계속 미적 끌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계속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적 끌림이 성적 끌림과 동일시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건 또 로맨틱 끌림, 그러니까 연애적인 끌림과 또 다르고 우리가 미적인 끌림에 대해서 따로 얘기하는 이유는 결국 그걸 분류하는 이유는 그게 다르다. 4개가 다르고 그것까지만 느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다. 이게 결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뭐 되게 재밌는 얘기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원래 이런 얘기들은 무성애자들끼리 모였을 때 술자리에서 나오는 얘기들 아닌가요? 술자리. 술 마시고 싶다.
아니야. 이런 얘기 꺼내면 안 되는데. 예, 지금 안 분명히 이제 방송이 제발 밤에 들으세요. 밤에 들어야지 이제 또 듣는 분들도 술이 마시고 싶고 우리와 같은 고통을 느끼겠죠. 난 너무 사악한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되어가는 분위기 네. 자연스럽게. 네. 왜냐하면 서로 다 하고 싶은 얘기가 어느 정도 다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여전히 캐스천 마크는 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녹음실에서 할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저희끼리 뭐 날을 잡고 수십 시간씩 얘기를 해도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네.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은 그거 같아요. 이해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완벽한 이해는 솔직히 다르니까 네. 존중은 할 수 있는 거다. 그렇죠. 네. 그러면 개인의 성 지향성, 정체성 이거는 차별의 도구가 아니라 존중을 받는 그런 것이 돼야겠죠. 네, 그래서 되게 저한테 근데 제가 아는 퀴어 지인분들이 무성애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들으면서 무성애자들을 이렇게 다르구나라고 이해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하는 방송이고. 네. 왜 무성애자가 어떻게 다르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미적 끌림과 성적 끌림과 로맨틱 끌림, 그러니까 연애적 끌림이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라는 걸 오늘 좀 느끼셨으면. 네, 그 중에 성적 끌림을 우리는 드물게 겪거나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느끼셨을 거예요. 네. 네. 사실 유성애자분들도 이거 다 따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인식을 잘 못하시는 것이죠.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게스트로 와주신 도린코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별님도 중성자 별님도. 네. 자, 자체 박수 와. 시작. 와. 나 이거 밀고 나가야겠어. 앞으로 많은 방송을 할 때마다 자체 박수 합시다. 이걸 꼭 할 거예요. 네, 쳐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지금 방송 들어주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상담 사연 moobang@acetage.com으로 상담 사연, 그러니까 고민 사연 이런 것 좀 보내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저는 이미 청취자분들에 대한 애정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저에게 표현해주세요. 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